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4개 나라를 순방하고 오늘 오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바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나고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이 소식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문회 오전부터 쭉 보셨습니까? 예. 오늘 계속 그게 저희 숙제일 수도 있고요. 봐야지 또 어떤 내용인지 파악도 되니까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신 것처럼 동남아 3개 나라 순방을 하고 왔고 오늘 오후에 귀국을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결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떤 결정을 할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아마 청문회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청문회를 최종적으로 주목하실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내부에 종합적인 아마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순방 기간 동안에 어떤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네. 또 새로운 사실관계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보고 받으실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여당의 의견도 한번 들으면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시지 않을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네. 보통 통상 국무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하는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하시게 된다면 예. 일요일이나 월요일 정도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명의 가부는 오늘 이 대담 끝날 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의 그 인식의 변화를 조금 우리가 면밀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네. 않느냐. 아마 아세안 3개국 순방하시기 전에는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조국 후보자 이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말씀하면서 제도 개선을 말씀하셨어요. 공항에서 그렇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인식은 조국 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대입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자 한 사람에게 이 책임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데서 아마 굉장히 신뢰를 보여주셨는데 예. 순방 기간 중에 잠깐 변한 게 6일 날 오후에 밤 12시까지 재정부 요청을 하시면서 청문회 결과를 보고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인식이 약간 변하신 게 아니냐 하는 조심스럽게 예. 아주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뉘앙스를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의 목표,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된 가장 큰 국민들에게 내세웠던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공정한 사회, 그다음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이걸 말씀하셨는데 과연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분신, 그리고 어쩌면 개혁의 아이콘, 이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과연 조국 후보자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과연 임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그분을 생각하신다면은 예. 제가 볼 때 조심스럽지만 예. 대통령께서 아마 지명을 아마 상의하실 것 같아요, 후보자하고. 네. 그 결과는 아마 사퇴나 혹은 철회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무게를 그쪽으로 이제 네. 두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네. 말씀하셔야겠는데요. 어떻게 임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일단 근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청문회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 예. 새로운 어떤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없고 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철회나 또는 사퇴해야 할 만큼 그 치명적인 사실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실, 종합해야 될 사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청문회라든지 그동안의 과정을 통한 사실의 규명입니다. 근데 예. 사실의 규명의 문제에 있어서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었고 네. 그런 데 대한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과 같이 청문회가 끝난다면 네. 아마도 임명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국 후보자의 또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의혹이나 치명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임명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청문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오늘의 청문회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이미 늦었어요. 그건 이미 예. 국민들이 조국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이미 국민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아까 청문회 과정 중에서 많은 의원님들, 특히 이제 여당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최순실 사건 났을 때 언론 보도가 십몇만 건, 네. 그다음에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났을 때 몇만 건. 근데 조국 후보자 관련 기사는 100만 건이 넘었다.
이거는 이미 언론에서 시작되고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국민청문회가 돼버렸어요. 예.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언론에서 모든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사 분노했고 대학생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에서 오늘 청문회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여당에서는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며 야당에서는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는 형식 논리를 보는 것이지 네. 이미 국민들의 판단은 끝났다. 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청문회만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그러니까- 국민들의 판단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게 전체 국민을 보면 또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예,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언급하신 것처럼 그 엄청난 보도량을 오늘 표창원 의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뭔가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도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런 발언들을 했던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사실과 어떤 부적격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흠결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나타난 것이 없고 또 대통령께서는 이전에도 법률가이십니다. 법률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명확한 사실관계의 규명을 가장 중시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부분도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히 새로운 낙마라든지 철회라든지 사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정 변경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네. 박 변호사님께서는 아직까지는 그 야당 쪽에서의 조국 후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겁니다. 그 지난번 기자간담회가 우리가 축구를 예. 비유한다면 좀 예정이 없었던 평가전이었죠. 근데 네. 오늘 진짜 본 경기를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소문난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처럼 예. 특별한 새로운 흠결이라든지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고 네.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역대 정부에서 장관 예. 임명을 할 때 이렇게까지 검찰이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한 사건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조국 후보가 개인에 관한 문제가 흠결이 있었냐 없었냐 그러면 저도 이것이 흠결이라고 할 만한 게 마치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에요. 검찰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직접 지휘하는 장관이 되실 텐데 네. 그럴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후보자 가족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내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없다고 판결을 내면은 장관이 됐기 때문에 당신이 왜 한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사건은 이미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장관이 돼도 문제가 안 돼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더 이상 논란을 끌고 갈 일이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가가 근본적인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결정적인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짚어보려고 하면 역시 검찰의 이제 조사는 진행은 되고 있는데 청와대와 또 검찰이 유례 없이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좀 양측이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에도 예외 없이 또 드러나는 게 검찰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 예. 또 피의 사실 공표까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또 한 번 또 등장을 했단 말이죠. 네. 이런 가운데서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수사를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환기하는 측면들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더 이상의 이것을 논쟁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편으로 좀 일정 정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청문회 보니까 이제 여성유 법사위원장은 시장의 안내처럼 주의 사항을 당부할 때 오늘은 검찰 얘기는 좀 가급적 하지 마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나올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검찰에 대해서 후보자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어요?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검찰은 크게 이제 이렇게 인물을 보면은 예. 수사검찰이 있고 예. 그다음에 특수부, 그러니까 형사부, 특수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네. 형사부는 글자가 들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사람들 잡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예. 특수부는 다양한 형태의 수사를 하는데 특히 권력과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재벌이라든지 커다란 대형 사건들 이쪽을 담당하는 게 특수부거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청문회 과정 중에서 특수부 검찰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피의사실 공표한다든지 그 왜 그럴까? 당연히 피의사실 공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박 변호사님 앞에서 제가 어려운 얘기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수정해 주십시오. 잘못 얘기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부에서 자꾸 피의사실 공표를 은근슬쩍 흘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외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당장 어저께만 해도 총리께서 나서셨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나서셨죠? 예. 여당 의원들 집중 공격, 검찰 공격하고 있죠? 누가 어떻게 이 수사를 밀고 가겠습니까? 예. 국민의 여론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 지금 이 국민의 교수님께서는 여론을 얻기 위한 하나의 예. 고육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검찰이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지금 살짝 흘렸다는 거는 아니, 말씀하시는 그럴 겁니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예. 의장님도 질문 보시면은 예. 저거는 검찰이 아니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예. 따님의 그 조국 후보자 따님의 어떤 표창장 그 사진. 그런 논문 것들 초고를 그다음 작성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사실 파일이에요.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아니면 구할 예. 수가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 그럼 잠시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인사청문회 역대 인사청문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중간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 적이 뭐 있었냐 지금 이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그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간에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이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관 후보자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검찰이. 네. 바로 검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네. 들어 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저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청문회에서 크게 사건이 안 났지만 펀드 사건 그 부분 굉장히 검찰이 중요하게 보였거든요. 그 외에 몇 가지 건들을 보는데 이 부분은 이미 관련자들이 해외로 출국한 상태고 예. 이렇기 때문에 혹시 이 과정 중에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나. 예. 그래서 시기는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많이 이걸로 굉장히 이 시기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는 이게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률가는 이미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를 합의했었고 예. 그런 것에 청문회를 기다리는 가운데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것도 다수의 장소를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럼으로써 훨씬 더 그 여의도에 또 정치권의 어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침해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뭐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지만 검찰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검찰 스스로가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좀 더 덧붙이자면 원래 검찰 개혁이 가장 우리 촛불 혁명의 중요한 정신이었는데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을 공소 유지하면서 굉장히 우리 잘 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검찰 권력이 비대해졌습니다. 뭐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특수부가 담당하는 게 4부가까지 늘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이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권력이 비대해지면 예전에 중수부를 이상을 능가하는 특수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 원래 가지고 있는 촛불혁명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고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정상화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후보자가 뭐 특수부 기능의 축소 이런 것을 굉장히 합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피의사실 공표 문제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의 또 답변을 살펴보면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엄격히 제한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우리가 이거는 아마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것이 작동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교수님께서는 이것은 뭐 고육주책의 뭐 순기능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검찰과 또 일부 자기들 이게 연관된 또 언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에서 그동안 너무 어떤 이거에 대한 제재라든지 징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했었는데요. 네. 훨씬 더 강화해서 이것도 피의사실 공표 자체는 하나의 범죄 행위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8시 37분이 됐는데요. 약속된 네. 시간이 지금이거든요. 이제
1시간 반 정도 식사를 하고 8시 37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다. 저희가 상황이 이제 청문회 준비가 되면 현장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교수님, 이제 조금 이따 그 화면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질문을 좀 짧게 드리면 오늘 청문회 쪽에서 그러면 그 야당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답변을 굉장히 못해서 이건 의혹이 정말 사실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럴 만한 거는 지금 특별히 없는데 예. 이게 이제 왜냐면은 검찰이 수사를 정확하게 해야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너무 수사 중이니까. 예, 네. 왜냐면은 증인이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네, 한 분 나왔습니다. 나오셨죠. 예. 한 분 나오셨는데 실제로 핵심 증인들은 한 번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후보자의 말씀만 듣고 과연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알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받아봐야 진위 여부가 날 텐데 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의 청문회는 사실은 처음서부터 예견된 게 별 기대가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예.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뭐 수십만 건의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네. 이게 조국 후보자의 자질 문제라든지 조국 후보자의 개인의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 의혹 보도가 있었던 것이 예. 아니었거든요. 네. 그 주변 또는 뭐 그래서 나중에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논쟁까지 번질 정도로 굉장히 변죽을 올리는 논쟁들만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뭐 치명적인 뭐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고 네. 너무나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과정 자체가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이제 검찰의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좀 차치하더라도 그렇다면 오늘 청문회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조국 후보자의 답변이나 그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차분하게 좀 여러 가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이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계속해서 우리 특히 이번에 이제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뭐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 한번 뭐 진솔한 모습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 이게 어렵사리 정말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어를 하려고 했을 것이고 한국당에선 딸 관련 의혹을 집중 공략을 한 것 같은데 뭐 여야의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네. 핵심은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현 문재인 정부의 가치하고의 등치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일반 장관이 아니에요. 곧 제2의 문재인이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이면 공정이고 그다음에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예를 들어 특혜도 없어야 되고. 근데 가장 그것을 또 평상시에 많이 또 말씀하신 분이 조국 후보자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갖는 신뢰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죄를 졌느냐 하면 죄 진 게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예, 놓고 보면은 예. 문제는 과연 본인이 말씀했던 그 가치하고 맞느냐. 그다음에 그럼 과연 문재인 정부의 그러면 미래는 뭐냐. 네. 앞으로 남아있는 그 과정 속에서 가치가 뭐냐. 이 문제가 상충되는 거거든요. 예. 본인이 아무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 소홀히 했습니다. 이건 저는 잘 모릅니다. 제 부인이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다못해 그 재산 신고도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이 바라볼 때 장관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갖고 있는 조국이 갖고 있는 위상,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오늘 그러면 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약간 이 교수님께서는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약간의 오늘의 그 청문회는 무용론이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조국 후보자 입장이나 아니면 여당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 오늘 청문회 그럼 득실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 교수님께서 너무 청문회에 대해서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평가를 네.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청문회를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물론 간담회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예. 자격 여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소극적이거나 작게 볼 일은 전혀 아니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하나의 뭐 발언들이라든지 과연 이분이 법무, 검찰 개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였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많은 그 의견들을 제시했고 특히 그런 데서 뭐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예. 특수사의 기능의 축소의 문제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연달아서 여쭤볼게요. 아까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럼 이번에 조국 후보자의 많은 의혹 중에서 오늘 청문회로 그러니까 그 기자 간담회에서도 해소할 수 없었던, 소명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오늘 청문회에서 어떻게 조국 후보자가 소명할 수 있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가장 아마 중요한 쟁점은 오늘 초반에도 문제가 됐지만 예. 그 동양대 사건이 가장 예. 중요한 쟁점이 새로 부상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그거는 조금 먼 가족의 일이 아니라 좀 배우자의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위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후보자도 직접 밝혔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쟁점화된다면 굉장히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뭐 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오늘은 어느 정도 잘 무마가 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양대 사건, 동양대 압수수색 이후에 문제에 예.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측면이 그 최성해 총장의 발언에 의해서 네.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단 말이죠. 조사받고 네. 나와서 했던. 예,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뭐 이런 직위는 찍은 적이 없다라고 예. 상식적으로 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고 또 전화를 받았다. 근데 그 전화가 과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좀 해명을 해달라는 전화인 건지 네. 본인은 또 나중에 보니까 뭐 외압이 없었다고도 얘기했고 뭐 그게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좀 예. 그 발언에 따라서 오늘 뭐 여러 가지가 뭐 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 네. 더 뭐 본질을 좀 가리는 요소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 핵심은 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동양대 총재 사건이에요. 마지막에 그게 또 약간 의혹이 이게 이제 나와서.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볼만한 게 사실 마땅치 않았어요. 네, 네. 점차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건데 유일하게 오늘 나온 게 후보자가 관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한 사건이 바로 동양대 사건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후보자께서 어쨌든 부인이 통화를 가져서 본인이 이제 통화를 했었어요. 마지막에 통화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화를 또 한 번 하긴 했는데 이것은 조국 후보자는 내가 통화한 건 아니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부인이 통화하셨겠죠. 문제는 이것이 외압으로 비치느냐 안 비치느냐 이건 굉장히 커다란 문제거든요. 네. 이건 근데 왜냐하면 수없이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외압이라는 것들이 판례도 나왔고 사건도 나왔어요. 예. 김태호 수사관도 알아보려고 갔던 거 아닙니까? 경찰에. 그 외압으로 지금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께서도 후보자 본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촌 조카한테 경위 물어보니까 그럼 외압이 될까 봐 전화 못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예. 동해나 총장한테는 통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외압이고 이건 외압이 아니라는 그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쟁점이 될 겁니다. 네. 예. 근데 뭐 문자도 오늘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표현에 따라서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 얘기하지만 네. 그 문자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이 너무 그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갑자기 그 총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달라는 취지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실질적으로 문자 내용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최 총장도 그 외압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예.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어렵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여야의 또 의원들이 이 상황을 좀 더 악화시켰던 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설명해 드리면 조국 후보자는 아까부터 정시에 제 시간에 나와서 후보자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여야 청문 위원들이 아직 자리를 안 한 것 같고 여상규 위원장의 자리도 지금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8시 37분에 청문회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시간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저녁 식사라고 갔는데 아직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죠. 네. 자, 그리고 또 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연구실 PC를 반출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증거인멸 공방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애매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오늘 PC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예. 하나는 이제 그 부인의 PC가 있고 그다음에 도대체 그 따님의 성적 증명서인가요? 그 표창장 사본이 나온 것도 예. 그러니까 논문 나온 것도 그게 이 서울대학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소속은 그렇게 써 출처가 있었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집도 압수수색을 안 당했고 대학 그 연구소도 압수수색을 안 당했어요. 근데 예. 그게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PC 문제가 나왔는데 특히 제가 볼 때는 그 부인과 PC 문제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어요. 예. 오해 소지가 있는 게 후보자께서 해명하라는 내용을 보면은 부인께서 편찮으시니까
아는 그 증권사 직원을 좀 데리고 갔다 가셨잖아요. 네. 그 아는 증권사 직원이 해필이면은 그 코링크피 그 저기 뭐야 펀드하고 사모펀드, 관련돼 예. 있는 직원이에요. 그럼 마치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게 예. 다른 사람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느냐 하다못해 1577 대리운전이라도 하다못해 불러서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의심을 받고 있는 피의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 PC를 가져오려 했다. 이건 누가 봐도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지 않았냐. 예. 이렇게 보는 함정의 의심밖에 들 수가 없죠. 예, 근데 네. 어쨌든 그 PC는 가져와서 몰라서 이미 제출을 이미 했다 이렇게 제출했죠. 말을 했죠. 예, 어제도 긴급하게 그 배우자께서 여러 가지 뭐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제출을 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언론에 반영되지 않아서 예,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 하나 더 붙이자면 네. 오늘 뭐 나왔던 그 논문의 속성 문제 또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김유태 의원이 뭐 포렌식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또 한편으로 또 검찰에서 이것을 수사자료를 흘린 게 아니냐 이런 네. 우려까지도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그 논문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곳은 결국 뭐 학회라든지 또는 그 압수수색한 수사기관 뭐 이렇게 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그 검찰의 뭐 수사자료 유출 문제가 나오는 거고 더불어 아까 말했던 표창장 문제도 그렇고 예. 그 전에 같이 근무했던 그 경찰 총경과의 사진 문제도 그렇고 다 검찰이 갖고 있는 꼭 검찰이라고 딱 뭐 여기만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예. 갖고 있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검찰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직전에 기자 간담회하고는 좀 느낌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 오늘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를 보면 조국 후보자에게는 사실 답변의 기회가 청문회 특성상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여당 쪽에서도 조국 후보자 측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도 많았는데 특히 오늘 유일하게 11명 중에 증인으로 왔던 웅동학원의 이사분이 계셨습니다. 네. 웅동학원에 대한 의혹도 많이 있는데 이 이사분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나서 어떻게 웅동학원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많이 없어졌습니까? 그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웅동학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예. 핵심이 설명이 안 되죠 전혀. 핵심이 뭐냐면은 예. 그 저기 부채에 관해서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송이 있었을 당시에 그 저기 설립자 그러니까 조국 후보의 부친께서 설립하셨는데 그 학교 이전하는 과정 중에서 공사가 있었고 그 공사비 비용 문제가 이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 핵심은 뭐냐면은 부친이나 동생이 무슨 불법이나 그거 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사로 등록돼 있는 조국 후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예요. 과연 이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으면은 안 한 대로 이사의 책임이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나오신 증인이 워낙 고령이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사님이 계셨으니까 핵심인 이겁니다. 이사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봤는데 너무 어르신이니까 예. 차마 그 말씀 못하니까 빙빙 돌다가 결국은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회도 많이 참석을 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근데 원래 그 언론에서 제기했던 것은 무슨 이게 일종의 소송 사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네. 소송을 제기했으면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뭐 정성호 의원이 정리를 해주셨던 것처럼 예.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여러 다른 채권자들한테는 다 이미 돈이 다 갔고 오히려 그 동생만 돈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벌어졌던 그 인사청문회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 네.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 나눴던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의혹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만약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양대학교 총장에는 몇 년도 몇 번 일련 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혜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 딸의 표창장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혜라고만 돼 있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7월경에 동양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봉사를 딸이 2010년도부터 2012년 9월달까지 했다.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동양대 총장 명의로 1년 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총장이 직접 정결하는 그
표창장에는 교육학 박사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 않은 위임 전결 표창장에는 그게 안 나갑니다. 이게 2012년도 일입니다. 2010년도부터 했다. 그거는 오기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위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위조를 하는데? 제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또 오늘 청문회 초반에서 굉장히 뜨겁게 불거졌던 문제였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조국 후보자와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의 통화를 둘러싼 공방도 오갔습니다. 네, 조 후보자는 아내와 최 총장의 통화 도중 전화를 넘겨받아서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수석과 후보자와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처의 통화 끝에 받아서 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자, 오촌 조카와 통화하면 우리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기자회견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매우 짧게 통화를 저희 하면서 제처가 아주 놀란 상태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위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금 정장님 제가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좀 조사를 좀 해주셔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십시오. 이 정도의 말을 드렸습니다. 전화 2번 했다는데요. 전혀 사실 전화를 끊고 네. 5분 후에 후보자 부인의 전화기로 후보자가 전화를 해서 오전 중에 내가 부탁한 거 좀 해달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 매체 속보로 뜨기를 단 한 번만 통화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각각이 엇갈린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혼동된 기억이 지금 계속 부딪혀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최 총장님께서 정정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네, 또 검찰의 자료 유출 의혹도 나왔죠.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기관에 있을 법한 자료를 공개해서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네, 여당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한국당에 흘린 거라면서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아까 그 논문에 대한 그 파일을 보낸 거 말입니다. 예, 파일을 보낸 거 집에 있는 PC로 보냈다 그랬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그 파일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소속에 있는 PC에서 거기서 지급된 그 프로그램으로 저는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니고 이게 포렌식 자료가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막 나와요. 수사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게 검찰 포렌식이 어떻게 나오죠 이게? 후보자님의 딸에 관련된 생활기록부 이게 다 나왔어요, 그죠? 수사기관에서 나온 거 아니?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럼? 저로서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정보에 의해서 지금 이 청문회 권한과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 장관 되시면 이런 식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막는데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 정말 지금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이런 자료를 어떻게 의원들이 갖고 있지, 의원들이 공개할 수가 있지 이런 내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입으로 포렌식 된 겁니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것은 아마 조금 오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료는 뭐 포렌식을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그 후보자의 댁과 거기는 하지 않았죠. 연구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는 컴퓨터가 조국 후보자 집에 있는 거다. 내 컴퓨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 과정들을 살펴보면 최초에 부산대 압수수색하고 나서 바로 오전에 압수수색했는데 오후에 어떤 특정 언론에서 문건이 보도된다든지 이번에 생기부 문제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이라든지 이런 일련 과정들 속에서 수사기관이 아니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조국 후보자이기 때문에 검찰에 이런 압수수색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조국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오늘 그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여당 의원님들께서 예. 혹시라도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개혁에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그와 비슷한 의도로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 수장으로 오시는 특정한 인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조국 후보자도 비검찰 출신이고 바로 직전에 박상기 전 법무장님도 비검찰 출신이세요. 네.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검찰 개혁을 쓸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논리는 안 맞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자인하셨듯이 부인은 지금 피의자 신분일 것이다라고 본인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예. 가족이 피의자 신분인데 과연 배우자 부군께서 장관이 되시면은 제대로 수사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제대로 수사를 해도 외압 여부가 있고 안 해도 외압 여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굉장히 후보자나 대통령께서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으로 혹시 임명이 된다면 보고받지도 않을 것이고 지시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뭐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좀 제기가 되는 것 저는 같거든요. 오히려 이미 이 사실이 공개가 되어 있고 네.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후보자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지시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공정한 수사가 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차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 12시면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인사청문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예, 그리고 차수를 변경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12시에 끝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아직 인사청문회는 시작이 안 됐고요. 이어서는 9시가 됐고 3시간 남았는데요. 앞으로의 그럼 남은 쟁점은 뭘로 이들이 조국 후보자에게 어떤 걸 질문을 하고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할까요? 아마 이제 오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가족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예. 네. 아마 오후 추가 질문에는 이제 몇 가지 가족 관련 질문에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들 다시 말씀을 해가지고 따님이 서울대학교 인턴 과정 중에서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따님은 인턴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 네. 그다음에 그 해외 케냐나 몽골 봉사활동 갔다 온 거 예. 그것이 과연 코이카에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것인지 그래서 코이카에서 수료증을 주는 것인지 이것인지 아닌지 요 같은 추가적인 질문.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마 그 펀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추가적 질의가 아마 후반부를 장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화면 이제 다시 속개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고 어떤 내용 나누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